안녕하세요. 바로부동산TV 강명진 소장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과 물이 좋은 그리고 경치도 좋은 시골에 있는 조그마한 농지를 취득하여 주말 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농막이란 것은 필요하게 되고요. 농막을 설치하다 보니 욕심들이 생겨서 불법 농막들이 만들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주말 체험 영농을 하면서 단순하게 농기구나 농자재를 보관하는 농막의 용도로만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과 법과의 차이점, 괴리를 얼마만큼 지혜롭게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농막 부분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서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불법 농막에 대한 처리로 인해서 반발이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농막이 끝났다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편으로는 합법적으로 소형 세컨하우스나 아니면 근생으로 건물을 지어서 주말 체험 영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과의 현실이 다르다면 이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 현실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농막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어떻게 입법 예고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도자료를 통해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불법 농막을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PPT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PPT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정된 내용입니다. 농지별로 설치되는 농막의 이 연면적 규정을 구체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존에 없던 내용이 이제 추가된 내용인데요. 농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농막의 연면적을 7제곱미터, 약 2평 정도가 되겠죠. 2.1평 정도 됐고요. 66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농막의 연면적을 13제곱미터, 4평이 좀 빠지는 규모로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해서 연면적 규정을 두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농업인은 면적에 상관없이 현행대로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은 달기는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습니까? 2평, 4평이라는 게 감이 오시나요? 주말 체험 영농을 하면서 잠깐 휴식하는 공간이 2평이고 4평이라면 서로 외양간에 묶어두는 것도 아니고 너무 작은 면적이라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에 이번 개정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농막에 설치되는 이 부속시설에 대해서 연면적이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화됐습니다. 농막의 연면적은 기본적으로 건축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요. 단서 조항을 두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의 제3호 단서에 따른 각 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건축법에서는 요 단서 조항을 대고 연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데 그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즉 농막의 연면적에는 포함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3호 이 바닥 면적에 대해서 각 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많이 이제 농막과 관련된 부분이 이 라 부분인데요. 계단 다락, 그 다음에 정하조, 그 밖에 비슷한 것들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라고 건축법 시행이 되어 있는데 이 산입하지 않는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바닥 면적에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주거 목적 판단의 기준을 명확화시켰다 하면서 세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첫 번째,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것. 전입신고 하시는 분들 많지 않으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두 번째,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야간 취침, 숙박, 농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여가시설 활용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되는 이 세 번째 규정입니다. 일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 그러니까 휴식,
위한 공간이 바닥 면적의 100분의 25 이하인 시설일 거라고 기준을 뒀습니다. 농막의 최대 면적이 앞으로는 6평이 될 텐데요. 6평이 되는 거고, 이 중에서 휴식 공간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보면 100분의 25, 1.5평의 공간만 이 휴식 공간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이 공간에 대부분의 농막에 보면 들어가면 잠잘 수 있는 공간에 난방을 좀 할 테고요. 그 다음에 뭐 싱크대가 있을 테고요. 화장실이 있을 테고요. 뭐 옷장이라든가 TV들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주거시설로 보기 때문에 이 다 포함해서 1.5평 이하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아까 660제곱미터에서 10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 연면적이 13제곱미터, 약 4평이 빠진다 그랬잖아요. 3.95평이 되는데요. 4평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요게 한 평, 0.9평 이하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소위 말해서 휴식 공간은 뭐 소 외양간식으로 소 한 마리 묶어놓은 것처럼 그런 공간만 휴식 공간을 써라. 즉 창고로만 써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현실하고 과연 맞을까요, 여러분들? 현실하고? 농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 공간이라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앉아서 쉬는 공간만 얘기할까요? 좀 현실하고 너무 떨어진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이 신고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해서 농막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라서 이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거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강행 규정을 두었습니다. 단순하게 농지법뿐 아니라 건축법에서도 교차 점검이 가능하게 했다 하는 게 관련 내용입니다. 신규 설치하는 경우요. 그러면 기존의 농막은 어떻게 되냐? 뭐 이따가 부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존 농막은 3년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보통 대략적으로 3년인데요. 3년마다 이 연장 신고를 해야 돼요. 연장 신고를. 그럼 3년 후에 연장 신고를 한다고 하면 이때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연장이 안 되겠죠. 따라서 기존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농막도 같이 매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에서 이 불법 농막인지 여부, 그다음에 그 불법 농막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번 검토하시고 농지하고 농막을 매매하는 그런 조건을 좀 두셔야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네, 5번째로 농막의 부속 시설은 타법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지금까지가 이 전기라든가 수도, 정화조 같은 경우는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그 기준을 뒀다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관련법에서 허용이 된다고 하면 설치가 가능한 거고요. 관련 법령에서 설치가 안 된다 그러면 설치가 안 되는 겁니다. 즉 관련 법령의 기준에 따른다. 그래서 뭐 정화조는 하수도법이 되겠고요. 수도는 수도법이 되겠죠. 요게 따라서 기준을 뒀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농막의 연면적 자체를 개정시키면서 뭐 7제곱미터, 13제곱미터, 그 다음에 20제곱미터로 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7제곱미터인 경우에 이런 부분이 얼마큼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입법 예고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라고 해서 입법 예고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부칙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은 공판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조에는 이 규칙이 시행된 후 최초로 설치하는 농막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 산정 부분 말씀드렸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이 라목의 시설, 즉 농막의 내부, 옥상,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에 한해 연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아까 연면적을 구체화시키면서 건축법 시행령의 라목 부분은 연면적에 산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농막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농막에 있는 지하, 요 내부, 요 위에 옥상에 설치한 시설은 어차피 농막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농막을 제외하고 뭐 정화조가 여기에 설치됐다 그러면 연면적에 산입을 하는 거고요. 뭐 여기에 데크가 이렇게 깔렸다고 하면은 이것도 연면적에 산입을 하는 거고요. 또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것도 연면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 포석을 깔았다 그러면 이것도 연면적에 산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즉 요 농막 자체의 내부 옥상 지하에 설치된 것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정된 농막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였고요. 지금 농촌의 현실은 고령화, 그다음에 지방 소멸 이런 많은 문제점을 좀 안고 있어요. 그리고 5도 2천이라는 용어처럼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서 생활하는 것도 하나의 트렌드입니다. 또 트렌드란 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이런 주말 체험 영농을 하다 보면 당연히 먼 거리이기 때문에 잠을 잘 수도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또 농사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씻어야 될 거 아닙니까? 씻는 건 어디 가서 씻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잠깐 휴식이라는 부분이 앉아서 휴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은 국민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국가는 그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을 통해서 농지도 농지대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농촌 지방의 소멸 위기와 그다음에 도시민들의 5도 2천들을 빠른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국가가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